자, 조금 더 늙어가요.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이 갱년기라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몸이 이제 예전과 다른 거죠. 갱년기의 핵심은 사실은 이제 성호르몬이 예전보다 시드는데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남자들이 참 안타깝게도 이때 우리 아내가 예전보다 매력적이지 않다. 네가 늙었다. 지도 늙었는데. 네가 늙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건강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나를 충분히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존재를 찾겠다. 왜냐면 뭐 이제 40대, 50대 되니까 이제 좀 돈도 좀 벌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허해가는 자기의 존재감, 점점 늙어가고 있는 존재감을 직면하지 못하고 밖을 돌면서 다른 방향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불길이 꺼져가니까 발버둥을 치시는 거죠. 흔히 그걸 남자들은 참 왜 그런 얘기를 지어내는지 모르겠지만 책에도 그런 얘기 없는데 회춘한다고 그래요. 그죠? 좀 없어 보여요. 같은 남자지만 다시 말해서 젊은 여자 만나면 이제 화장품도 진하게 칠하고 사실은 자기 호주머니 돈을 생각하는 건데 그 여자는 그게 아니라 자기가 근사한 남자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막 밖으로 돌아요. 돈 써가면서. 아내한테는 별 사주지도 않으면서.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본인은 건강한데 아내가 늙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몸 안에 남성 호르몬이 줄고 이러면 봐도 밍숭밍숭해져요. 그래서 강한 자극을 통해서 뭔가 자기 존재감을 찾으려 하다가 외도 문제로 이제 쫓겨나죠. 보통 이제 남편이 외도를 한다, 밖으로 돈다. 이러면 저 사람이 호르몬이 너무 왕성한 것 같아. 정력이 너무 센 것 같아. 그래서 저 뭐 정력 죽이는 뭐 이렇게 그 약 같은 걸 타야 되나? 밥에 타야 되나? 뭐 이러시는데 사실 연구 결과를 보면요. 외도를 많이 하는 남성들이 실제 남성 호르몬을 포함한 성기능을 체크해 보면 평균보다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꺼져가니까 어떻게든지 불을 한번 지펴보려고 휘발유 뿌려야 돼. 휘발유. 안간힘을 쓰시는 거예요. 뭐 휘발유도 뿌리고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풀무질도 하고 그런 정말 발버둥이에요. 자, 이런 갱년기 이후에도 그렇지만 노년기로 갈 때 이제 짝을 잃게 되기도 하잖아요. 참 서글픈 일인데 지금 이 방송 이제 보시는 어르신들께서는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이런 성 얘기하면 오히려 자존심 상한다 이럴 수도 있는데 노년기의 성은 앞서 언급했던 대로 반드시 과격한 격렬한 성이 아니에요. 문제는 나이 들어서 집사람 아내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손을 잡고 뒷동산을 왔다 갔다 할 때 이 손 잡는 것 또 가볍게 포옹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만 해도 젊은 시절에 그 사랑의 성의 추억이 적금처럼 쌓여 있을 때 제대로 되는데 문제는 노년기에 그렇게 행복감을 느끼려면 젊을 때 잘해줘야지. 젊을 때 함부로 하다가 갑자기 마누라 이러면 안 이쁘죠, 그죠? 그렇죠. 더 밉죠. 그래서 젊었을 때는 밖에서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와서 힘 빠지고 돈 떨어지고 하니까 옆에 오면 밉죠. 성기능은 자 이번엔 좋은 얘기예요. 성기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체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몸과 마음의 문제입니다. 둘 다 있어요. 감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몸과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몸과 마음에 뭔가 심신의 건강에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는 징조입니다.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이게 아프잖아요. 통증의 이유가 뭐죠? 나 여기 아프니까 여기 돌봐달라는 내 몸의 신호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예전보다 뭔가 성기능이 떨어질 때 내 몸이 생명체의 기본 기능이 성기능인데 그 기본 기능이 지금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내 몸의 어딘가가 지금 망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몸으로 보자면 자, 혈관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신경이 중요하고요. 앞서 잠시 언급되어 있던 호르몬이 중요해요. 이 세 가지 주된 성기능에 의해서 단순히 성기의 기능이 아니고요. 성기에 혹 있어서 잘 안 된 분 없으세요, 거의. 이런 혈관, 피가 잘 통해야 되고 신경도 건강해야 되고 호르몬인데 여기에 문제가 있거나 마음에서는 우울증이라든지 강한 스트레스, 그 다음에 부부 갈등 이런 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성을 원만하게 지킬 수 없는데 특히 남자들에게는 빼놓고 갈 수 없는 문제가 근원적으로 바로
비만의 문제죠. 비만의 문제. 예. 윤한선님, 예, 허리둘레가 뭐 적당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복부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에요. 예, 예전에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막 이 체력이 좋은 흔히 병광세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퉁퉁한 이런 사람을 보여주는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워낙 못 먹던 시절에는 영양실조라서 좀 잘 먹던 사람이 건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 못 먹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영양 과다죠. 여러분의 남편이 복부 둘레가 36인치를 돌파하게 되면 반드시 성인병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부 비만은 만병의 근원인데요. 복부가 비만해지는 게 이제 곁들여서 지방이 차는 거고, 지방이 차다 보면 고지혈증이 오고, 고지혈증이 오면 혈관이 막히잖아요. 우리 성기 음경으로 한 혈관의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샤프심만 합니다. 요 놈이 막히고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성기능이 발기력이 떨어진다 이 얘기는 앞으로 그거보다 조금 더 굵은 혈관이 막힐 가능성을 시사하겠죠, 그죠? 그 다음 혈관이 뭐냐면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에요. 그래서 남성이 발기력이 떨어졌다는 걸 함부로 보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다음에는 심장, 그거보다 조금 더 굵은 혈관이 뭐냐면 뇌로 가는 혈관이에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 환자 중에는 발기부전인데 함부로 관리 안 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풍을 맞으신 분도 있어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 뇌졸중이라고 그러잖아요. 뇌혈관이 막히는 병. 요 놈이 막히는 게 사실은 미리 예측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배는 나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 아내는 안 예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반응이 안 온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자, 그래서 혈관 관리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운동 안 하시면 안 돼요. 복부 비만도 마찬가지고요. 또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전부 비만한 분들한테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복부 비만은 뭐 여러 가지 성인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제 신경이나 혈관 쪽도 손상을 줄 수 있지만 복부 비만 그 자체가 남성 호르몬을 자꾸 저하시켜요. 그러니까 배가 나왔다 그러면 남성 호르몬이 줄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남자분들. 남성 호르몬이 뭐 남성에서 뭐 성욕도 관련되고 이제 실제로 발기, 흥분 반응을 유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정말 남성 성기능에서 꽃이에요. 근데 이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성기능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전에 비해서. 그래서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그냥 복부 비만이 있다. 그럼 우리 남편이 몸이 망가졌으니까 뭐 몸매 관리를 해라 이게 아니고 정말 건강 또 그중에 성기능하고는 정말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여자도 예외는 아니죠, 그죠? 특히 근데 여자분들이 조금 더 남성보다는 우리 뭐 여성들은 좀 이 마음, 감정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여성들한테 빼어놓고 갈 수 없는 게 우울증이거든요. 우울증이 있을 때 특히 이제 갱년기 우울증이든 얘기하잖아요. 폐경기가 오고 또 출산 우울증. 이럴 때 우울증에서 제일 많이 타격을 받는 게 바로 성욕 저하증. 성기피가 일어나죠, 그죠? 그럴 때 이제 이 기회를 내가 남편 탓만 할 게 아니라 또 우리 여성들 입장에서는 혹시 내가 이 우울증이 많아서 남편이 더더욱 믿게 보이는 건 아닌지. 남편은 조금은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 아내가 막 날카롭게 행동하면 쫓기는 거예요. 좀 부담스러워져요. 그래서 무조건 남편 탓만 할 게 아니라 혹시 내가 지금 우울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것을 조금 염두에 보면서 갈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 지금 강 선생님이 적어놓은 것처럼 몸과 마음의 문제 이게 조화를 잘 양쪽 다 문제가 없어야 되고 또 조화도 잘 이루어지고 하면서 이제 성기능이 잘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여성의 경우는 좀 더 이제 복잡한 거가 말씀하신 우울증의 경우도 있지만 사실 부부 갈등 문제가 우리가 지금 사이가 안 좋고 싸우면 뭐 성욕이고 뭐고 없죠. 그냥 꼴도 보기 싫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킨제 연구소에서 연수하면서도 저희도 뭐 워낙 많이 싸우고 했지만 또 성 문제를 학문적으로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특히 여성의 경우는 저는 여자니까 당연히 여성 쪽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여성의 경우는 부부 갈등이라는 이거를 해소하지 않으면
이 도저히 이 성 문제를 정말 잘 다룰 수는 없겠다. 그래서 사실 제가 1년 정도 부부 치료만 따로 배웠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치료를 해보니까 그냥 성 문제로 왔지만 보통은 이제 그 어떤 대립각을 세우시는 게 남편분은 그래요. 성 문제 해결 후 뭐 부부 갈등 해소. 예, 근데 아내분은 먼저 부부 갈등, 부부 갈등 해소, 그다음에 후 성 문제 해결. 예, 네가 나한테 잘해주고 뭐 밤에 술 먹고 안 들어오고 뭐 정말 내 말 잘 들어주면 내가 이 문제도 좀 해결해 주겠다. 근데 아내분은 아니다, 당신이 내가 맨날 그런데 싫다고 하고 뭐 그래서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다. 이게 반항심도 들고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나도 뭐 당신 요구 안 들어줘. 그래서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같이 해결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남편들이 아내가 좀 무서워요. 좀 이렇게 이 말상대라면 솔직히 남자들이 어떻게 여자한테 이겨요. 예. 이긴 남자들. 근데 예. 원래 죄 지은 자가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무서운 거죠. 예. 잘못한 게 있으니까. 예전에는 제가 이기려고 했었어요. 예, 집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책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만약에 남편이든 아내든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미안해,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부 사이에 위험한 신호라고 돼 있는데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도움이 되더라고요. 옛날엔 사과 절대 안 했어요. 네,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가 참 중요하구나, 참 잘 배우고 있구나 내가.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그렇지, 둘 다 실수할 수 있는 거니까 또 때때로는 내가 미안해 표현을 하자 이런 식인데 사실은 또 이 상담을 해보면 많은 사례들이 아내의 비난에 너무 겁을 내요. 네.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부부 사이에서 부부 학자들이 애초에 제일 조심하라고 시키는 게 아내의 비난입니다. 예, 이 남편의 자존감에도 영향을 주고요. 비난을 받게 되면 소크라테스도 그랬잖아요, 그죠? 그 크산티페라는 아내가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똥물을 끼얹었대요. 얼마나 자존감에 상처를 받겠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철학자가 된 거예요. 예, 얼마나 많은 깨달음이 생겼겠어요. 그래서 비난보다는 그래도 사실은 결혼한 부부는 오빠가 아니잖아요. 한편은 뭐 애 아빠이기도 하지만 보면 좀 아들 같아요, 그죠? 네, 남자가. 그래서 약간 와이프들은 모성 본능이 발휘되거든요. 너무 아이가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전교 1등 안 됐다고 매일 두들겨 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남편도 좀 못난 모습이 나오고 좀 게으른 모습이 나올 때 그래도 비난보다는 약간 칭찬. 예. 반대로 아내 입장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 남편들이 조심해야 될 것도 있어요. 네, 그렇죠. 아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죠. 안 들어오는 거. 또는 도대체 저 인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모르겠다. 입을 꾹 다물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뭐 혼자 뭐 낚시를 하러 간다든지 어디 잠적해 버리시는 부부 있어요. 아니면 뭐 서재방에 가서 컴퓨터만 하고 있다든지 그럴 때 정말 속 터지죠. 속 터지고 여성들은 원래 제일 중요한 거가 내가 배우자하고 연결되는 느낌이에요. 그게 끊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힘들어져요. 제가 마치 과거에 강 선생님이 이제 우리 갈등이 있어서 저를 피했을 때 정말 이 남자가 뭐 내가 싫은 건가, 뭐 나랑 왜 결혼했나, 뭐 맞벌이 하려고 뭐 돈 벌 것 같으니까 그랬나, 여러 가지 피해 의식을 가졌듯이 남편이 자꾸 나한테서 멀어지는 것 같으면 여자들은 피해 의식을 가져요. 저 사람이 뭐가 있다, 나 말고 뭐 딴 여자가 있다, 아니면 딴 꿍꿍이가 있다. 그래서 남편분들이 그런 아내의 피해 의식을 좀 잠재워주기 위해서는 아내한테 먼저 다가가야 돼요. 다가가려고 하는데 이 참 아까 또 숫자 얘기 나오거든요. 이제 여성분들도 이 달력에 표시를 해요. 예.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일부 이전에 뭐 방송에 나오신 분도 그랬겠습니다만 이 주에 몇 번 이런 거 없어요. 피곤하고 힘들면 안 할 수도 있죠. 단 1년을 기준으로 해서 10회 미만일 때는 뭔가 내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우리 부부 사이의 관계에 감정적인 문제가 있거나 몸과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란 걸 깨달으시란 말이에요. 예. 자, 숫자로 돌아와 볼까?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횟수뿐만 아니라
시간에 대해서도 남자들이 강박관념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겁을 내요. 예, 정상 남녀가 실제 성행위 중에서 이제 뭐 전이 이런 걸 빼고 삽입 성행위 시간이 몇 분이 되겠냐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방송 보시는 분들이 잔뜩 긴장하세요. 예, 내가 그 정도 되느냐 안 되느냐. 자, 내 점수는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예. 과학입니다. 학문이고요. 킨제이 박사는 학문을 한 거예요. 야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몇 분 정도. 저요? 예. 본인 말고 몇 분일 것 같으세요? 제가 평균이. 스탑워치를 갖고 재보질 않았기 때문에 예, 평균은 몇 분? 본인 얘기 말고 그럼 평균은. 글쎄요. 이런 거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여러 방송에서 물어봤는데 이거 대답 안 하세요. 네, 부끄러워하세요. 자,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전문가인 저는 30분, 1시간 이렇게 못 합니다. 저는 몇 분 하느냐면 5분에서 7분 합니다. 5분에서 7분이 정상 시간인데 자꾸 뭐 30분을 하니 옆집 아저씨는 1시간 하니 또 야동을 보거든요. 그죠? 야동 보면 뭐 엄청나게 해요. 예, 그거는 야동이잖아요. 그죠? 성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교육이 없고 이런 교육조차도 가끔 저희가 방송 나가고 나면 막 뭐 야한 걸 했다는 둥 정확한 걸 아셔야죠. 이래야 부담도 없고 또 시간이 전부 무조건 오래 한다고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예. 그 제가 조금 더 학문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남성이나 여성이나 마찬가지인데 성 흥분 반응, 성적으로 흥분 반응이 잘 나타나기 위해서는 부교감 신경, 그러니까 편안하고 긴장이 잘 이완된 상태에서 잘 나타나요. 정반대일 것 같죠. 막 흥분하고 막 힘주고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니까 힘을 빼는 거가 오히려 이 기능을 잘 살리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쓸데없는 술자리의 농담이나 얘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잘 보면 책에 있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게 정답일 수 있고요. 특히나 성기능은 내 몸과 마음의 건강의 상징이자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유지되는 가장 중요한 영양제라고 생각하시고 그게 또 아이들에게도 좋은 정서적인 영양제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본인의 성기능뿐만 아니라 우리 부부 사이의 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의학이 워낙 발전했고 저희 같은 사람들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성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이제 자꾸 덮어버리려고 하세요. 잘 모르겠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뭐 이런 걸로 뭐 병원 가기도 좀 쑥스럽고 그래서 자꾸 문제를 덮다 보면 정말 나중에 크게 터집니다. 보통 우리 주부분들, 아내분들, 저도 아내 입장에서 사실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편의 외도잖아요. 네. 자, 외도는 섹스리스의 틈을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섹스리스 문제, 우리 두 사람의 어떤 성적인 문제를 방치를 하면 언젠가는 그 문제가 또 터지게 돼 있어요. 네. 네. 오누이같이 잘 지낸다. 저희들한테 위험한 얘기예요. 네. 친구처럼 사이좋게 지내는데 왜 성이 필요하느냐. 앞서 얘기했는데 무조건 쾌락의 성이 아니라 친밀감의 가장 깊이 있는 상징이 바로 부부간의 성입니다. 야한 게 아니고요.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